네, 안녕하세요. 경기도박물관 학예실장 박범수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보물이 된 용인의 초상화를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는 초상화의 왕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한국 미술사상 가장 많은 초상화가 그려졌습니다. 특히 왕의 초상인 어진부터 고위 관료인 공신이나 문인의 영정은 주로 도화서 화원들에 의해 그려져 예술성이 높은 명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왕의 초상인 어진의 대부분은 재해나 전란으로 유실되었고 많은 양의 관료 및 사대부, 문인의 초상화들이 전국의 박물관과 종가, 사묘와 영당 등에 남아 있습니다. 현존하는 조선시대 초상화는 어림잡아도 대략 1,000점은 될 거라고 추측됩니다. 우리나라 초상화는 조상을 정성스럽게 모시는 유교 문화가 통치 이념이었던 조선시대에 크게 발전했습니다. 특히 터럭 한 올이라도 똑같이 그려야 한다는 원칙 아래 주인공을 미화하거나 영웅시하지 않고 단점마저도 그대로 그린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것입니다. 주인공의 당시 직책이 초상화의 핵심 요소였기에 그림 속의 곡식 역시 당시의 제도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는 옛 곡식을 보존하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회화 중 상당수를 초상화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귀중하게 전해져온 초상화 중 예술성과 역사성이 뛰어나다고 평가된 79점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2019년 말 통계에 따르면 국보의 수는 342건, 보물의 수는 2,188건입니다. 경기도 박물관 소장품 중에도 초상화의 비중은 꽤 높습니다. 약 35,000점의 소장품 중에서 초상화의 수는 100여 점이 넘습니다. 또한 경기도 박물관 소장품이나 위탁품 중에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1점, 보물 46점인데요. 이 중에서 무려 10점이나 된 초상화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용인시 소재 경기도 박물관에 보관 중인 초상화 중에서 보물로 지정된 초상화 10점을 통해서 조선시대 초상화의 일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물이 된 경기도 박물관 초상화 첫 번째로 정몽주 초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초상화는 1390년 공양왕을 추대한 공으로 좌명공신이 되었을 때 처음 그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그려진 원본은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이 원본을 임무한 것으로 보이는 작품들이 영천시 인고서원을 비롯하여 용인시 호응선생 영당, 장흥군 용강영당 등에 전해져 왔습니다. 이 작품들은 임업원이기는 하지만 모두 고려 말의 원본을 묘사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형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경기도 박물관에 소장된 이 작품은 글씨를 쓴 부분이 방락되어 정확히 알아볼 수는 없으나 가정 땡땡땡 고본이라고 쓰여 있는 것으로 볼 때 1555년 명종 10년경에 그려진 것으로 보이며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영일정시 종가에서 오랜 세월 동안 보관하다가 2006년에 경기도 박물관에 기증하는 것입니다. 보존 상태가 썩 좋은 편은 아니어서 방락된 부분이 적지 않고 화면에 적힌 글씨 등을 잘 알아볼 수는 없으나 정몽주의 초상화 중에서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이 초상화는 사모의 달령을 입고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앉아있는 전신상이며 시선은 오른쪽에 두고 거의 정면에 가까운 얼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모는 당시에 곡식을 반영하여 위가 낮고 양쪽 뿔은 길고 가느다란 형태로 아래로 뻗어 있으며 허리에는 삭군대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고려 왕조를 지키려고 노력하였던 인물이자 충절의 상징인 정몽주의 초상화라는 점에서 보존 가치가 좋습니다.
또한 원본의 모습을 직접 보고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으로 16세기에 그려진 유래가 드문 초상화라는 점에서 중요한 문화재로 평가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송원신 초상을 보시겠습니다. 송원신은 조선 중기 문신으로 본관은 여산입니다. 퇴계 이황의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습니다. 1577년 알성 문과에 급제한 뒤 여러 관직을 거쳤으며 1602년에는 공조판서가 되고 예조판서, 우창찬, 대사원, 이조판서 등에 올랐으나 광해군 초년에 다시 파면되어 낙향 후 생을 마쳤습니다. 송원신의 초상화에는 세 부분에 걸쳐서 글이 쓰여 있습니다. 오른쪽 윗부분에는 만력 32년 갑진년에 선조대의 선무공신, 이조판서 송원신이라는 표제가 쓰여 있고 왼쪽 바닥 채점 바로 위에는 송원신이 자필로 쓴 자찬문이 있으며 반대쪽에는 초상화가 그려지게 된 내력을 밝혀 놓았습니다. 송원신의 초상화는 사모의 흑단령을 입고 두 손을 앞으로 앉은 채 의자에 앉아 있는 전신상입니다. 얼굴은 살짝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몸체는 조금 더 정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가슴에는 모란, 기러기, 구름 등을 나타낸 운한흉배를 달았습니다. 허리에는 삭금대를 둘러서 문관 이품의 지위를 나타냈는데요. 이것은 1603년부터 이듬해까지 대사원과 이조판서를 지낸 송원신의 품계와 일치합니다. 두 손을 모아서 달령 아래서 맞잡은 사이로 흰색 수미가 보이고 의자 손잡이는 양 팔꿈치 옆에서 뻗어나간 모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바닥에는 중국식 양탄자인 체전이 깔려 있고요. 발 받침대 위에 양쪽으로 벌린 검은 가죽신의 앞부분이 보입니다. 이러한 특징이 17세기 전반 공신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송원신의 초상화는 선조가 친필로 내린 선조 어서사 송원신 일찰첩과 함께 보물 제94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중로 초상을 보시겠습니다. 이중로의 본관은 청해이고 자는 진지, 호는 송계거사입니다. 개국공신 이질환의 후손으로 1605년 16살 되던 해에 묵과에 급제하여 선정관과 훈련도감 낭청을 지내고 1621년에는 이천부사가 되었습니다. 광해군이 강화도로 쫓겨났을 때 강화 부윤으로 그를 보살폈으며 오이도총부 부총관 훈련도정을 겸임하고 포도대장을 지냈습니다. 이중로는 1623년 인조반정에 공을 세우고 정사공신이 되었으며 이듬해 이괄의 난 때 전사하였습니다. 정사공신상은 1624년 이괄의 난을 평정한 진무공신상과 함께 그려졌으므로 이 작품은 이중로가 전사한 뒤에 그려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인지 이 초상화 속의 이중로는 47세의 나이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젊고 잘생긴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사모의 흑단령을 입고 의자에 앉아있는 전신상으로 가슴에는 모란과 해태 문양을 수놓은 흉배를 달았고 허리에는 학정금대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관중 이품을 상징하는 것으로 정사공신으로 뽑힌 뒤 도총부 부총관에 올랐던 당시 이중로의 품계와 일치합니다. 이 초상화와 함께 보물로 지정된 청원군 이중로 정사공신 교서입니다. 이 교서에는 이중로의 초상을 그려 후세에 길이 남기고 관직을 2계급 올려주었고 부모 처자에게도 마찬가지로 2계급 올려주었으며 큰아들에게는 이중로가 누리던 벼슬의 지위를 영원히 세습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오명왕 초상을 보시겠습니다.
오명왕은 1705년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가 강원도, 경상도, 평안도 감사를 역임하였고 영조 초에 호조 판서로 특진하였으며 후에 병조 판서가 되었습니다. 1728년 이인좌 일당이 밀품군을 추대하며 반란을 일으키자 박문수를 종사관으로 데리고 나가 난을 평정하였습니다. 이에 분무공신 1등이 되고 해은부원군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의 지략과 용맹에 감동한 영조는 친히 남대문의 누대에 올라가 개선하는 오명왕을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오명왕의 초상화는 1728년 이인좌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분무공신 1등에 책록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분무공신은 조선시대의 마지막 공신호입니다. 전체적인 도상이나 기법면에서 박문수 초상화를 비롯한 다른 분무공신상과 동일한 형식을 보여주며 공신상의 시대를 마감하는 18세기 초 작품으로서 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무공신상은 공신호가 내려진 1728년에 제작되었습니다. 얼굴은 갈색빛이 도는 어두운 색을 바탕으로 하고 이보다 짙은 젓갈색 선으로 윤곽선과 이목구비를 나타냈습니다. 얼굴 주름은 선으로 표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살짝 붓질을 더하여 선에 따라붙는 음영을 나타냈습니다. 얼굴의 개성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천연두를 앓은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코밑과 왼쪽 턱에는 큰 점이 나 있습니다. 사려 깊은 눈빛과 단정하게 담은 인매에서 강직하면서도 진중한 오명왕의 성품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네, 오명왕 초상과 함께 오명왕 양무 공신교서가 보물로 지정되어 경기도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명왕은 일찍이 부친을 여의고 편모스라에서 자랐는데요. 효성이 지극하여 모친 이씨를 지성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모친상을 당하자 마치 어린아이처럼 애통해하면서 3년 동안 묘소를 보살피고 죽 이외에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오명왕의 효심을 기리는 오명왕의 정문이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에 있습니다. 또한 오명왕의 묘는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다섯 번째로는 조영복 초상 유복본과 시복본 두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영복은 조선 후기 문신으로 본관은 함안입니다. 자는 서고이며 호는 이지당입니다. 1705년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승정원 좌승지 개성부 유수 한성부 우윤을 지냈습니다. 조영복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문인화가 조영석의 맏형으로 품행이 독실하여 조상 섬김에 정성을 다했고 형제간의 우애가 있었으며 임금에게 간언을 하는데 망설임이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유복본은 조영석이 1724년 신임사화로 유배 중이던 조영복을 찾아가 초본을 그려두었다가 이듬해 사면되어 조정으로 돌아온 후 완성한 작품입니다. 그림의 오른쪽 윗부분에는 이지당 조공화상이라는 제목 아래 그림을 그리게 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밝혀놓았습니다. 이 초상화는 나의 형인 이지당 부군의 54세 때 초상이다. 지난 갑진년에 나 영석은 부군을 영춘의 유배지에서 뵙고 초본을 그렸다가 다음 해인 을사년에 부군이 조정에 돌아온 후 윤색을 가했다. 또한 화사 진제로 하여금 따로 공복본을 그리게 하였고 영석은 이 본을 그렸다. 영조 8년 아우 영석이 삼가 쓴다. 조영석은 영조시대 대표적인 문인화가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일찍 부모를 여의고 형을 부모처럼 따랐습니다. 조선시대 형의 초상화를 그려서 전해지는 작품은 조영복 초상이 유일합니다.
사방건에 도포를 쓰고 바닥에 앉아 있는 인물은 살짝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몸은 거의 정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옅은 젓갈색 얼굴에 보다 짙은 색으로 이목구비와 윤곽선을 그렸으며 살짝 명암을 나타냈습니다. 조선시대 사대부 초상화에서는 대부분 양손을 앞으로 모아 옷 속에 감추고 있는데 반해서 이 작품에서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점이 특이합니다. 허리에 맨 가는띠에 매달려 있는 부채는 계절감을 드러냅니다. 실체감 있게 묘사한 얼굴과 달리 옷은 선묘로 간략하게 윤곽과 주름을 나타냈습니다. 영조는 이 초상화를 보고 감동하여 세조 어진의 제작을 조영석에게 맡기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영석은 기술로서 임금을 섬기는 것은 선비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영조의 명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화가 전해졌을 정도로 이 초상화는 당대의 탁월한 솜씨를 인정받은 작품이었습니다. 조영석은 유복본을 입은 형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정장관복을 갖춘 본을 따로 진제해에게 부탁하여 그리게 했습니다. 진제해가 그린 조영복의 초상화는 사모에 분홍색 시복을 입고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의자에 앉아 있는 전신상입니다. 조영석이 그린 유복본과 같이 얼굴은 살짝 오른쪽을 바라보고 몸체는 정면을 향하고 있으며 얼굴 표정과 묘사 방법도 거의 유사합니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이 작품도 조영석이 그린 초본을 바탕으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영석의 초상화는 뛰어난 역량을 가진 문인화가 조영석과 당대 최고 초상화가인 진제해가 한 인물을 그려냈다는 점에서 흥미로우며 두 사람이 그린 작품을 나란히 두고 볼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여섯 번째로 유수초상을 보시겠습니다. 유수는 호가 선곡이며 자는 여회로 1706년 생원 진사시에 합격하고 1721년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1724년에는 통정대부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림의 자찬문은 초상화가 그려진 지 13년 뒤인 62세 되던 해에 유수가 자신의 초상화를 보면서 쓴 글입니다. 그 글에서 유수는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해 밝히고 이제는 자연 속에서 사는 일에 만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문의 아래쪽에는 성곡, 진산인, 유수, 여회라고 쓰여있는 양각과 음각 도장이 위에서부터 교대로 찍혀 있습니다. 그림에는 사모와 단령을 갖추고 두 손을 모은 채 오른쪽을 바라보며 의자에 앉아 있는 인물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얼굴 표현에는 당대 화가 진제해의 기량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목구비는 선묘 위주로 자연스럽게 묘사하였으며 움푹 들어간 부위는 거듭칠하여 어둡게 표현하였습니다. 부드럽게 드러난 얼굴 윤곽에서 온화하고 단아한 인물의 성품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사모는 당시 형태를 반영하여 위가 높고 청록색 단령에 단 백학 흉배와 허리에 두른 사분대는 이 초상화를 그릴 당시에 유수의 지위가 정삼품이었음을 나타냅니다. 의자에 덮어놓은 호랑이 가죽과 발 받침대 위, 돗자리, 문양, 팔자형으로 벌어진 발 형태, 아무것도 깔려있지 않은 바닥 등은 이 시기 초상화의 전형적인 양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유수의 초상화는 1726년에 궁중화가였던 진제해가 그린 것으로 제작 연대가 확실히 밝혀진 작품입니다. 이를 통해서 18세기 초 초상화의 화풍을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으며 초상화로 이름이 높았던 진제해의 예술적 기량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높습니다. 초상화를 보관한 영정함도 함께 전해져 오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예, 일곱 번째로는 김유 초상을 보시겠습니다. 김유는 1699년 문과에 급제하고 1715년 황해도 관찰사에 올랐으며 벼슬이 이조천판과 대제학에 이르렀습니다. 본관은 청풍이며 자는 사직, 호는 검제입니다. 숙종대부터 정조대까지 5명의 재상을 배출한 명문가의 출신으로 관찰사 김징의 아들이자 우의정 김구의 동생이며 좌의정 김양로와 영의정 김상로의 부친입니다. 사후 1741년에 문경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그림 오른쪽 윗부분에는 검제 김선생 화상 64세 때 그리다 라고 쓴 표제와 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1710년대에 그려진 것으로 보이는 작품들과 유사한 점이 많지 않고 1720년 중후반경에 그려진 초상화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 시기에 그려진 작품으로는 유수초상, 오명왕초상, 박문수 초상 등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근거로 하여 이 작품을 64세 되던 해 초본을 그려두었다가 1720년대 후반에 다시 그린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한 1735년 진제해가 김유의 형인 김구의 초상화를 모사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서 이 작품 또한 진제해가 그렸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얼굴 표현법과 호랑이 가죽 장식 등은 진제해가 그린 조영복의 초상화나 유수의 초상화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김유의 초상화는 사모의 흑단령을 입고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의자에 앉아 있는 전신상입니다. 얼굴은 살짝 오른쪽으로 향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짙은 녹색 단령과 위가 높은 사모, 아래로 내려갈수록 폭이 넓어지는 소매는 당시의 복식을 반영한 것이며 운학 흉배와 삭금되는 정이품의 지기를 나타냅니다. 이 작품은 18세기 초반부터 널리 유행한 관복본 사대부상의 전형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의자에 앉아 있는 전신상을 그린 작품이 그리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화적인 기량과 예술적인 수준이 뛰어나고 보존 상태도 양호한 편이어서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여덟 번째로 김중만 초상을 보시겠습니다. 김중만은 조선 후기의 무신으로 1712년 묵과에 급제하였으나 부모님의 병간호를 위해 벼슬을 버리고 귀양하였습니다. 그런 와중 이인자의 난이 일어나자 그들의 거사를 따르는 척하다가 곧바로 상경하여 이들의 토벌에 나섰습니다. 이 공적으로 분무공신이 되었으며 이후 충청도 수군절도사를 지냈습니다. 후손가에 전해져 오던 김중만의 초상화로는 전신상 한 점과 화첩 형태의 반신상 한 점, 액자에 보관되어 있는 반신상 한 점이 있습니다. 전신상은 관료들이 직무를 볼 때 입는 흑단령에 사모를 쓰고 오른쪽을 바라보며 두 손을 마주잡고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젓갈색 얼굴에 이목구비의 윤곽이 뚜렷하며 오목한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음영을 나타내 입체감을 살렸습니다. 기다란 얼굴형에 눈꼬리가 올라간 눈매, 광대뼈가 도드라진 모습은 의복의 주름이 각이지게 나타나 있는 형태와 함께 무관의 날카로운 면모를 돋보이게 합니다. 운하형배를 달고 학정금대를 두른 것은 종 이품의 직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함께 전해져 오는 반신상 두 점과 달리 검은 콧수염에 짧은 턱수염을 지닌 청장년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 작품은 김중만이 분무공신이 되어 가선대비에 올랐을 당시에 제작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화첩 형태의 반신상은 그림 맞은편에 김중만의 공적을 기록한 별도의 기록이 함께 장황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한 점의 반신상은 화첩본과 크기와 화법이 거의 동일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화사가 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중만의 초상화 세 점은 공신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영조대 공신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흔치 않은 무관의 초상화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예, 아홉 번째로 심한지 초상을 보시겠습니다. 심한지의 본가는 청송이고 자는 휘원이며 호는 만포입니다. 1771년 문과에 급제한 후에 3사의 직책을 두루 거쳤고 확고한 자기 주장과 보수적 성향으로 인해 몇 차례 유배를 가기도 했습니다. 1793년 이후 이조, 병조, 형조 판서에 임명되었고 1795년 우의정과 좌의정을 지냈으며 1800년에 영의정에 올랐습니다. 심한지는 철저한 노론계 인물로서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노론 벽파의 영수를 지냈습니다. 남인계열의 최재공과 이가완, 소론계열의 서명선을 공격하는 일에 앞장섰던 노론 벽파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심한지의 초상화는 3호의 흑단령을 입고 의자에 앉아있는 전신상입니다. 시선을 살짝 오른쪽으로 둔 정면에 가까운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그림 위쪽에는 영의정을 지낸 문충공, 만포, 심한지의 초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심한지가 영의정을 지낸 1800년 이후에 그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3호는 높고 그 아래로 망건이 살짝 보입니다. 짙은 녹색 단령에 가슴에는 운학형배를 달았으며 허리에는 서대를 둘렀습니다. 얼굴은 어두운 살구색 바탕에 젓갈색으로 윤곽과 이목구비를 나타냈으며 선으로 묘사한 곳에는 어두운 음영을 넣어 안면에 입체감을 정교하게 나타냈습니다. 사실성과 장시성이 조화롭게 나타난 뛰어난 기량으로 볼 때 이 초상화는 당대 최고의 초상화가인 이명기나 그에 버금가는 솜씨를 가진 화은이 그렸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예, 마지막 10번째로 허전 초상을 보시겠습니다. 허전의 본관은 양천이고 자는 이로, 호는 성제입니다. 타고난 바탕이 영특하고 호탕하였으며 어려서부터 가학을 이어받아 효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황덕길의 문화에서 학문을 익힐 때에는 우리 학문의 참된 도리를 전할 사람이다라는 극찬을 들었습니다. 1835년 39세에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숭릉 별감이 되었고 전적, 지평, 정원, 이조 좌랑을 거쳐 한평 현감으로 부임했습니다. 허전은 형률로서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형벌 기구를 모두 없애고 효도와 공경, 친목의 도리로 백성을 깨우쳤으나 안찰사와의 불화로 관직에서 물러나기도 하였습니다. 1850년 교리를 거쳐 수찬이 되었을 때에는 대사관 조하명의 관직 삭탈에 반대하여 유배되었다가 중도에 풀려났습니다. 조정에서는 그의 강직한 성품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으므로 외직을 많이 돌았으나 가는 곳마다 풍속을 순화시키고 치적을 올렸습니다. 문중에 전하는 바에 의하면 허전의 초상화는 생전에 엄명을 받아 그려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 본가에 보존되다가 1891년 허전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후생들이 경상남도 산청군에 세운 제실인 이택당을 완공한 뒤 1916년 물산영당을 지어 옮겼고 2008년 경기도 박물관에 기증되었습니다. 이 초상화의 허전의 모습은 치포관을 쓰고 시미를 입은 유학자의 모습입니다. 두 손을 모아서 소매 안에 감춘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파란색 책갑에 쌓인 주자대전이 놓여 있으며 그중 한 권을 왼쪽에 펼쳐 놓았습니다. 발은 발받침대 위에 놓여 있고 바닥에는 무늬 돗자리를 깔아 놓았습니다. 조선시대 전반의 초상화에는 책상이나 집기 같은 물건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18세기 중후반에 들어서면 탁자나 서책을 비롯한 다양한 물건을 그려 초상화 주인공의 신분이나 취향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허전 초상화 역시 이러한 시대 분위기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화가가 얼마나 면밀하게 인물을 관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얼굴은 외곽선과 이목구비를 선으로 나타내고 피부의 질감은 가늘고 옅은 선을 잇대어 사실적으로 나타내어 인물의 개성적인 특징으로 잘 드러냈습니다. 허전의 초상화는 조선 후기 문신 초상화 중 유복본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인물의 생김새를 사실적으로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특유의 기질과 성격까지 드러내는 전신사조의 경지를 이룬 작품입니다. 네, 지금까지 용인 지역과 연고가 있거나 경기도 박물관에 소장된 10명의 역사적 인물 초상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조선시대에 그려진 이 초상화들은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미술사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고려 말 초상화의 양식을 간직한 정몽주 초상, 그리고 중국식 양탄자인 채전이 깔려진 17세기의 초상화, 호랑이 가죽을 깔고 앉은 18세기의 초상화와 서양화법이 반영된 19세기 초상화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조선시대의 초상화는 왕의 초상인 어진에서부터 공신상, 기로도상, 사대부상, 여인상, 승려상 등 다양합니다. 이 시간에 살펴본 용인지역 초상화는 주로 공신상과 사대부상이었습니다. 이들 초상화에 관통되고 있는 것은 바로 터럭 한 올이라도 똑같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정신이자 정직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사실성과 정직성은 세계 초상화사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의 초상화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